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주에는 TV 개국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두 가지 큰 사건,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출당하고 연관, 두 번째는 최근에 연세대학교에서 저를 징계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아서 오늘부터는 트렌디한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총신대 사건입니다. 틀딱. 최근 총신대가 이상원 교수님이 작년에 생명과학과 생명윤리라는 강의에서 한 발언을 놓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동성애를 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나쁜 결과를 설명하면서, 동성애를 하면 아시다시피 남성의 학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성애 때는 이제 당연히 여성과 관계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경우의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떻게 돼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건강에 좋고 저것은 건강에 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저로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학생들이 들어야 될 내용을 잘 말씀을 하신 걸로 판단하는데, 아마도 수업을 들은 일부 여학생이, 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여학생이 그 설명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학교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제기 결과 학교는 대부분 그런 성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성문제가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 징계를 할 때는 세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학이건 총신대건.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조사하는 단계인데, 총신대의 경우는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실태 조사를 해서 일단 거기서는 결론을 이게 성희롱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서 그 다음 단계인 교원인사위원회에서도 그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마지막에 시간이 가면서 이사회 산하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를 재론을 해서 아주 초강수 해임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난 사안을 세 번째 단계가 직접 이런저런 조사를 하더니, 이거는 사회적으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파장이 커서 교수를 해임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해서 지금 해임 절차를 밟고 있는 모양인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주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유익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러니까 동성애를 좀 조심해야 되고 정상적인 혹은 이성애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한 것을 두고, 대학교가, 그것도 총신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의 교육기관인 총신대, 그 역사가 깊은 총신대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대학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대학, 그 대학에서 동성애를 문제 삼았다고 교수를 해임하는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어느 학교나 권학 이념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나 왜 이 학교를 내가 왜 세우느냐 하는 이유가 있고, 당연히 총신대는 기독교 정신을 따르는 거고, 기독교 정신은 아시다시피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기독교에서는 죄악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수님은 죄악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보다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수업에서 했을 뿐인데, 이것을 기독교 정신으로 창립된 총신대학교가 해임한다라는 말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세대학에서 위안부와 관련한 이런저런 발언 끝에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꼈다, 언어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해서 정직을 3개월 하느냐 1개월 하느냐 논란을 하다가 결국 정직 1개월로 끝났는데, 해임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면이나 해임은 정직 1개월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총신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총신대학 역사를 살펴봤더니 1901년에 구한말에 평양에서 평양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시작을 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1951년에 이제 서울로 옮겨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하의 대학으로 만들어서 신학대학 중에서 가장 명문대학 중에 하나죠, 총신대가. 그 권학 이념을 따르는 총신대학교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이해가 안 돼서 이런저런 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결국은 국가 권력이 관련된 일이라고요. 보니까 2018년에 총신대가 무슨 교내 사정 때문에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을 이제 받게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관선이사들의 구성을 보니까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이는 관선이사가 아무도 없는 15명의 이사들이 있는데, 물론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당연히 대학교에는 있어야죠. 그 학교가 세운 대학인데, 아무리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그러니까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 이사진의 구성에는 외부 인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건학 정신에 입각한 이사가 아예 배제되는 것은 저는 관선이사 파송할 때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죠. 이 관선이사들이 서울대 교수나 뭐 국민대 교수 뭐 각 대학의 나름 뭐 평가가 좋은 교수들을 모셨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가 어떤 교육부입니까? 이 교육부가 파견한 이사들이 지금 15명이 진을 치고 있게 됐어요. 총신대. 그분들이 학교의 1단계, 2단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한 것을 뒤집어서 해당 교수를 해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판단이 일부 국민사회에서는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국민사회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역사 교육 분야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해석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뒤집어 엎는 방향은 전부 친북적입니다. 친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총신대 사건도 이게 역사적인 뿌리까지는 가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으로 되어 있는데, 동성애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찬성하는 분은 찬성하는 대로 자기의 입장에서 어떤 설명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대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반대하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교수가 앞으로 강의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이유로 징계를 당했지만 그 징계의 강도가 정직 1개월과 이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해임은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라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기독교 정신을 따라야 될 총신대에서 기독교 정신에 따른 발언을 한 교수를 해임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이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조그만 포스터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포스터에 나온 문구를 한번 읽겠습니다. 딱 표현의 자유, 반동성애 탄압 정지하라. 동성애 반대한 교수를 성희롱으로 해임한다니 침묵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 침묵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